네, 115일 만이었다고 합니다. 어제 청와대에서 문재인 대통령과 여야 5당 대표가 만찬을 가졌는데요. 문재인 대통령 모친상에 문상을 와준 데 대한 답례 차원이었다고는 합니다만 이 자리에서 정치 현안과 관련해서도 이런저런 이야기가 오갔다고 하는데요. 자, 어제 회동에 참석했던 대표 가운데 한 분입니다. 정동영 민주평화당 대표 연결해서 어떤 이야기가 오갔는지 좀 자세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표님 나와 계시죠?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대표님. 어제 만찬이 2시간 55분이나 걸렸다면서요. 예, 뭐 현안이 워낙 많기 때문에 음흠. 뭐 얘기를 나누다 보니 좀 네. 길어졌습니다. 네, 예. 분위기는 좀 어땠습니까? 전체적인 분위기는. 뭐 부드러운 분위기였지만 네. 이제 때때로 현안과 관련해서는 뭐 음. 팽팽한 네. 그런 긴장감도 있었고요. 네, 네. 그 뜨거운 토론이었습니다. 그리고 음. 실제 이런 그 토론이 음. 대통령과 함께 네. 자주 있는 게 좋겠다. 그럼요. 그런 예. 생각이 들었어요. 네. 항상 저는 청와대 그 회동이 있을 때마다 궁금했던 게 이제 어떤 음식이 나오는가 궁금한데 보도 보니까 막걸리하고 돼지갈비 나왔다고 그렇게 보도가 나오던데요. 예, 돼지 열병 때문에 네. 돼지고기 소비가 많이 줄었고, 그러게요. 그래서 일부러 돼지고기를 준비했다고 네. 하시더군요. 그리고 그렇군요. 이제 막걸리하고 그다음에 네. 그 이번에 부산에서 한 아세안 정상회의에 음흠. 건배주로 나올 천비향이라는 평택 아, 약주하고 그런 술이 있나요 또? 먹이셨습니다.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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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게 아마 민속주 그 경쟁에서 1등상 탔다고 그래요. 아, 그렇군요. 네, 또 처음 들어봤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제 그러니까 그 오갔던 이야기 중심으로 좀 여쭤봐야 될 것 같은데요. 일단 보도를 보니까 가장 먼저 눈에 들어온 게 선거제 이야기를 하다가 황교안 대표하고 손학규 대표의 고성이 오갔다 이런 보도가 있던데 맞습니까, 대표님? 예, 사실 3시간 가까이 중에서 이제 2시간쯤 흘렀는데도 예. 여전히 이제 정치 쟁점으로 들어가지를 못해서 제가 아, 좀 얘기를 좀 바꿉시다 이렇게 제안을 하면서 지금 밖에 비가 주룩주룩 오는데 네. 국민들께서 지금 귀를 청와대에서 무슨 얘기가 오가는지 지금 귀를 쫑긋하고 계신다. 음흠. 그런데 꼭 좀 오늘 얘기를 하고 싶은 것은 네. 마라톤에서 출발은 중요치 않다. 중요한 것은 반환점부터가 진짜인데 네. 지금 아직 촛불 시위가 촛불 시위로 머물러 있지 촛불 혁명으로 성화되지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3년 전 촛불은 4.19보다도 그 규모가 컸고 또 6월 항쟁보다도 컸는데 음흠. 4.19는 내각제 제도혁명으로 갔고 그리고 6월 항쟁은 87년 체제 그리고 대통령 직선제 소선거구제라는 제도혁명을 이룬 반면에 촛불 시위를 이대로 촛불 시위로 머무르게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 단초는 제도 개혁의 핵심은 정치를 바꾸는 거고 네. 정치를 바꾸는 거의 핵심은 역시 국회 구성하는 방식 선거제. 그리고 예. 개헌 권력 예. 구조 바꾸는 것 음. 이건데 여기에 대해서 대통령께서 좀 분명히 의지를 밝혀주시면 좋겠다. 힘을 좀 실어주십시오라고 네. 해서 이제 토론이 시작됐고 예. 그 이제 굉장히 좀 치열하고 뜨거운 음. 토론이 됐죠. 그러면 이제 고성이 오가게 된 거 황교안 대표 같은 경우는 선거제 특히나 뭐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는 안 된다. 뭐 이러면서 이제 좀 분위기가 안 좋아졌던 건가요? 그러면? 그 이제 제 문제 제안 제기에 대해서 대통령께서 선거제 개혁에 대해서는 전에 야당 때부터 가장 적극적으로 앞장섰던 게 본인이다 네, 이렇게 네. 이제 얘기를 강조하면서 음. 국회에서 잘 처리해주면 좋겠다. 네. 그리고 아직 지금 협상의 문은 열려 있는 거 아니냐. 음. 또 그러나 이제 국회가 신뢰를 받지 못하기 때문에 좀 어려움이 있는 것 같다. 예. 그건 이제 의원 정수 확대라든지 이런 문제를 염두에 두고 하신 말씀 같아요. 음흠. 근데 이제 그 말을 받아서 황교안 대표가 자유한국당을 완전히 배제하고 음. 빼놓고 이렇게 토론하는 한 거는 잘못이다. 음. 자유한국당과 논의가 없었다. 이제 이런 주장을 했고 여기에 대해서 이제 이해찬, 심상정, 손학규 대표 등이 왜 협상이 없었냐? 네. 당신들이 협상에 응하지 않은 거다. 네. 이제라는 과정에 하다 보니까 1대 4가 된 거예요. 아, 그래서 예. 이제
손학규 대표께서 협의 안 나온 거 아니냐, 정치 그렇게 하면 안 된다, 뭐 이제 하는 과정에서 그렇게라니요 하고 이제 그러게요. 모심이 오고 갖고 안을 냈지 않느냐, 그러니까 그게 무슨 아니냐, 그게라니 뭔 말입니까? 그래서 이제 거기서 뭐 좀 사단이 벌어졌죠. 아, 그렇군요. 뭐 이제 그거야 뭔가 뭐 이야기가 좀 나올 수 있는 거라고 하더라도 결국은 바탕에는 선거제 개혁을 둘러싼 한국당과 다른 당과의 어떤 그 의견 차라고 하는 것이 사실 어제 그 만찬에서도 그대로 그러니까 드러난 것이다 이렇게 봐야 되는 거잖아요. 사실. 그렇죠. 음, 그러니까 지금 자유한국당은 비례대표 다 없애버리자는 거거든요. 그렇죠. 예. 지역구를 270명으로 지역구를 좀 늘리고, 네. 지금 250명이잖아요. 예. 253명을. 음. 지역구를 늘리고 비례대표는 없애버리자는 건데, 네. 그거는 협상하자는 게 아니죠. 지금 연동형 비례라는 건 뭐냐면, 현재 지역구 중심으로 돼 있는 것을, 음. 정당 투표에서 얻은 표만큼씩 비례를 배분하는 제도로 바꾸자는 건데, 네. 비례를 없애자는 것은 개악하자는 건데, 그건 협상하자는 태도는 아니죠. 음. 그러면서 왜 이게 우리가 안을 냈는데 배제하느냐고 하는 것은 뭐 볼멘 소리긴 합니다만, 네. 그거는 합리적인 요구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어제 그리고 좀 나왔던 그 대표님께서 보시기에 좀 놓쳐서 안 되는 주요한 어떤 그 대화가 있었다면 어떤 걸까요? 예, 역시 이제 그 이견을 물론 뭐 다 그 자리에서 합의하자고 하는 자리는 아닙니다만, 예. 그러나 이렇게 다르구나 하는 거와 함께 네. 또 얘기를 나누다 보면 뭐 서로 공감하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예, 다 예, 예. 나라를 위해서 하는 얘기이기 때문에 예. 그 부분이 제일 저는 그 자리 자체의 의미가 제일 컸다고 봅니다. 바로 다른 그건데요. 것보다도. 그런 점에서 여야정 국정 상설 협의체 있잖아요. 예, 예. 이거 보건 얘기가 나왔다라는 보도는 저는 봤는데 사실 그건 당위론이고 좀 구체적으로 더 들어간 이야기가 있었습니까? 예, 예. 그 대통령께서 뭐 굉장히 강조를 하셨고, 예. 여야정 협의체 예. 가동을 하자에 대해서 황교안 대표가 뭐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겠습니다. 당에 가서 협의를 예. 하겠습니다라고 했기 때문에 예. 그건 뭐 가동이 되지 않겠는가 싶습니다. 아, 원래 근데 이게 이제 예. 다만 유감은 이제 자유한국당은 원내 교섭단체로 한정하자 해서 3당으로만 이렇게 하는데 좀 더 예. 폭넓게 얘기를 할 필요는 있죠. 아, 그렇죠. 사실은 그게 쟁점이기도 하죠. 알겠습니다. 여야정이라는 게 그러니까 소수당은 무시하고 예. 양당 중심으로 끌고 가겠다라는 음. 것은 민주주의자의 발상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보도를 보니까 황교안 대표가 자유한국당에 맞는 민부론하고 민평론 있지 않습니까? 경제 예. 정책하고 어떤 안보 정책 이거를 좀 그 국정에 반영해 달라고 요청을 했다면서요. 그러니까 이제 반환점을 도는 시점에서 정책 기조의 전환이 필요하다. 네. 지금 이명박 박근혜 정부의 정책 기조와 문재인 정부의 정책 기조는 다르지 않습니까? 그런데 네. 이제 그것을 이제 이명박 박근혜 때 기조에 맞춰달라 이제 그런 얘기인데요. 음. 물론 뭐 경제 정책, 사회 정책에서 상대 당의 정책을 갖다 쓸 수도 있는 것이니까 음흠. 뭐 그런 주장을 할 수는 있겠습니다만, 그 과정에서 민부론, 뭐 민평론, 평화론, 예. 사실 민평론은 민주평화당, 예. 민평당이라고도 하는데요. 네. 어쨌든 민평론 책자를 음. 언급을 했죠. 문재인 대통령 반응은 어땠어요? 그거에 대해서. 예, 뭐 보내주시면 참고하겠습니다. 라고 얘기를. 알겠습니다. 뭐 대표님 연결한 김에 좀 다른 문제 하나 좀 여쭤볼게요. 대한신당의 박지원 의원이 지난 8일 광주 지역의 한 라디오 방송 인터뷰에서 어떤 이야기를 했냐면 대한신당과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 그리고 민주당 일부까지도 제3지대에서 만날 것이다 이렇게 발언을 했는데요. 그 지금 뭐 움직임이 있는 겁니까? 아니면 박지원 의원의 일방적인 희망사항인 겁니까? 없습니다. 없고요. 아, 움직임 없어요. 네. 그다음에 원칙 없이 이리 갔다 저리 갔다 하는 것을 이합집산이라고 하잖아요. 네네. 이합집산은 국민에게 감동을 줄 수 없습니다. 음. 즉시 칼이 들어오더라도 네. 원칙을 지키는 것이 기본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과거에 이른바 노무현 현상 이런 게 그거 아니었습니까? 음. 부산에 가서 계속 떨어질 줄 알면서도 또 도전하고 아, 그러면서 예. 감동을 가져온 것처럼 예. 선거 승리를 위해서 이리 갔다 저리 갔다 그렇게 이합집산한 것을 어떤 국민이 곱게 보겠습니까? 음흠.
그래요. 알겠습니다. 이제 마무리하기 전에 아까 이제 선거제 얘기 나왔으니까 그 짤막하게 한 1분 정도밖에 안 남았는데 대표님 견해가 궁금한데 일각에서는 의원 정수를 늘려서라도 이번에 반드시 선거제 개혁해야 된다 이런 주장을 하는데 대표님도 공감하세요? 그 말씀 꼭 드리고 싶은데요. 선거제를 바꾸자는 건 뭐냐면요. 네. 대의민주주의에서는 숫자 많은 게 최고입니다. 그런데 우리 사회는 숫자가 많은 집단이 있는데 정치적으로는 무력한 아무런 힘이 없는 집단이 있어요. 네. 대표적인 게 소상공인 자영업 집단이고요. 비정규직이고요. 청년층이고요. 네. 숫자는 많은데 왜 정치적 힘이 없습니까? 제도 탓입니다. 네. 이분들에게 문을 열어주려면 공간을 만들려면 현재 지역구 253명, 비례대표 47명 여기엔 들어올 공간이 없어요. 네. 역대 보니까 농민이 있습니까? 소상공인이 있습니까? 자영업자가 있습니까? 청년이 있습니까? 비정규직이 국회에 완전히 배제되잖아요. 예. 이분들을 포용하는 제도를 만들자는 것이 연동형 비례인데 그러려면 불가피하게 비례대표를 늘릴 수밖에 없는 건데 자유한국당 비례대표 없애자는 것이니까요. 네. 그건 애시당초 이제 말이 안 되는 거고 네. 그것을 국민들께서 진정으로 불평등을 시정해야 하고 양극화를 좁히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직접 불평등의 대상, 양극화의 대상자가 직접 들어와서 발언하고 대표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 개혁이 필요한 겁니다. 알겠습니다. 이것을 어제 대통령께서 스피커가 크기 때문에 왜 공수처 얘기만 강조하십니까? 선거제 개혁에서도 좀 얘기해 주십시오 하고 했던 것이 어제 자리였지요. 알겠습니다. 자, 말씀 여기까지 들을게요. 고맙습니다, 대표님. 예,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정동영 민주평화당 대표였습니다. 이슈의 핵심을 꿰뚫는 예리한 시선, 믿고 듣는 진품 시사 김종배 시선 집중.